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꿈을 딛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원면의 산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된 시절이었지만 그날의 아픔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겠노라 다짐하였기에 지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며 저희 직분에 충실하고 성심을 다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기의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하고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무원칙에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통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1야당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북한, 김정은에게만 그걸 하더니 핵을 머리 위에 두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안보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망신만 사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소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와 역대 최고의 실업률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독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업 플러스 1이라는 야바이 연합을 만들어 국가 예산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좌파 독재의 틀을 착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조국에서부터 시작된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이 무섭다며 몸서리를 치겠습니까?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돌아섰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적인 행태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 독재 정권에서 보지 못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보복 인사를 통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현중과 현 정부 친분 인사들을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하고도 균형 인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실로 지락 이금이요 지급 위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에 국민들은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연일 언론을 통해 터지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의 검은 권력으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 가슴 뜨겁고 함께 잘 사는 보수를 꿈꿉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의 공동 책임자로서 국정운영 파탄과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야당의 무력증에 실망한 국민 또한 적지 않습니다. 4월 총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 대통합과 인적 쇄신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좌파 독재를 끝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줘야 합니다. 당이 한골탈퇴해야 합니다.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혁신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좌파 독재를 초래한 사람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어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모두 당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웰빙정당, 부패정당, 수구정당의 이미지로 자유우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문재인 좌파 독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독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국가 부도, 국가 전도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법 위에 있으며 각종 코드 정책은 하늘을 찌르며 선심성 예산으로 나라의 국간을 빈 곳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등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데도 야당은 질이 멸렸습니다. 이제 바로 서자면 쇄신의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시대적 사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는 새 세상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파 독재를 물리치고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야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대통합과 변화와 혁신만이 당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 세력의 발목 잡기로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당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등장한 시기와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당의 지지율은 8%대이고 선장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위급한 상황이 황교안 대표를 불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내부 총질과 발목 잡기를 멈추고 대통합과 일치 단계를 통하여 4.15 총선의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자유우파의 따뜻하고 희망찬 보수의 가치를 희망합니다. 그 손길로 국민을 보듬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갈망합니다. 그 시대 인물로는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없을 뿐더러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 대한민국이 정치 끓이겠습니까? 제 고향 청주 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의 안위함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맑고 푸른 고장이던 청주가 미세먼지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 속에 있으며 범죄의 도시, 교통지옥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이후 도농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쇠락해가는 원도심 상권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를 교육의 도시, 양방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책임의 정치는 국가와 지역 발전의 모멘텀입니다. 국가 재건,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며 창의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 지역 구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희망의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미래도 희망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윤곽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자유우파의 따뜻하고 희망찬 보수의 가치를 모토로 국민 통합, 국민 행복을 이끌겠습니다. 지역민에게는 촘촘한 섬김과 봉사로, 혁신과 성장으로,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새 희망을 일구겠습니다. 경제 활력, 복지 증진, 농촌 성장, 교육 문화 등 새로운 100년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 국민 여러분, 저 윤곽근이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주신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모두들 삼아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희망의 돛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규석 전 차장하고 최영준 변호사도 이런 분들하고 정치 신인 연대 이런 걸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정인을 언급해서 연대를 말씀드리긴 좀 예외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화는 쭉 흐름을 파악한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고 청주의 민심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식, 정치의 방식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민심의 흐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방향이 같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가치를 같이 한다면 충분히 연대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협력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국 지역의 민심의 흐름에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변화와 혁신 모임에서 같이 연대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정치 시민들의 4개 선거구를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네. 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몸을 갖고 계신 건 맞는 거죠? 네, 바꿔야 된다는 데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 결국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옆에 함께 계신 청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청년들인지 말씀해주세요.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 18세 선거력 낮아졌는데 혹시 예비 유권자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18세가 선거 저기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에 보면은 우리가 성인이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로 이제 주권을 행사하면은 18세에 대한 성인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술도 팔아야 되고 담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헌법이 불일치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령이 과연 18세가 맞느냐, 16세가 맞느냐, 20세가 맞느냐, 19세가 맞느냐, 정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18세는 맞고 20세는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또 다시 성인으로서 술 팔는 문제,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신체적 발달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신체적 발달과 또 어떤 정신적인 사고 능력, 우리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구분해서 생각돼야 될 문제이지 다시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천을 4천으로 만든 부정부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정우택 의원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정우택 의원이 포함이 된다면은 정우택 의원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특정인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서 언급했던 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당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웰빙정당, 수구정당 이런 젊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대로 꼬여 있습니다. 어렵게 꼬여 있고 뭐 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권 분들 특히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 어쨌든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불러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좌파 독재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책임 있는 분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이제는 그런 시대의 인물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이 그때는 전국 5대 상권이었는데 네. 심각하게 상권이 붕괴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성당구 지역구가 압도돼 있고 소외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주 전체도 대한민국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중심이지만 또 변당이 되어 있는 것이고 청주 제가 출마를 통한 성당구는 그 청주 지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악길을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빈상가가 즐비해 있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것들이 저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가보면 정말 이런 데나 싶을 정도로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악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 다른 지역의 도심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데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배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거다 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도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전에 세대 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셨고, 그 당내 전략 공천에 대한 기대도 뭐 전에 어느 정도 피력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출마 기자회견 중에 그 황교안 대표를 좀 언급하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언급하시면서 이 한국당 지지율 8%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충북에 와서 그 지지율 관련해서는 좀 실언을 했다. 뭐 지지율이 당시 입당할 때는 뭐 16%, 20%였는데 그걸 8%로 낮춰서 얘기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이 특별히 출마 기자회견에다 넣고 또 내국 총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출마 기자회견에 넣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략공천 관련해서 전략공천 문제죠. 전략공천 문제는 어쨌든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발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정치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거나 인재를 발탁하고 신인들이 가기 어렵다면 결국 발탁을 할 수 있고 발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탁의 문제는 전략공천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략공천의 문제가 단지 또 이렇게 100% 오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당에서 연구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황교안 대표를 언급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정치 신인입니다. 1년밖에 안 된. 그리고 황교안 대표 제가 이제 기자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1년 됐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에 황 대표가 나올 때가 굉장히 한국당으로서는 뭐 불임정당 비슷하게 왕좌하는 시기에서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대표가 없는 상황에 구원 투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뭐 잘못한다, 쏟아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매우 총질비슷하게 해서 힘을 실어주지 못함으로써 분산되고 그런 것들이 당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등장해서 구원투수였으면 시간을 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경선 일정이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한 부분은 좀 내놓은 얘기는 없나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비 보시니까 좀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게 뭐 아직 확정된 사안들이 아니어서 아니, 언제쯤 뭐좀 공천 룰이나 이런 게 좀 나온다 이런 좀 전해드리신 거 없어요? 지금 뭐 저도 언론 보도 통해서 듣는 거 하고 중앙에서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은 듣는 건 있습니다만 아직 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통합 일정도 있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당내에 지금 공천관리위원 선임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 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됐지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데 아마 이달 중으로는 뭐가 교통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전자 입장이신데 정우택 의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경쟁력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정우택 의원의 뭐 경험이라든지 능력이 뭐 하시고 해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 정치가 필요하고 청주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짧게 좀 너무 길으면 안 되는데 짧게 좀 얘기를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개혁이요? 소견. 예. 현재 사법개혁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법개혁이라고 쓰고 사법장악이라고 읽는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말씀드리면 과연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검찰개혁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하고 국민들의 어떤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는 기관, 그리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들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사의 칼날을 막아내는 그리고 집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정권 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검찰을 어떤 수사권을 빼앗는 부분 결국은 정권 안전장치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 여기서 돌아야 된다.